치는 성벽을 오르는 적을 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성문 역시 옹성 구조로 돼 있어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지금 이 치성은 고구려 성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중에 요나라라든가 금나라 성, 발해성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전부 고구려보다 뒷세대의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도 중국의 성에서 그걸 찾아서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이것은 고구려가 처음 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요동벌판을 향한 산악지역에는 백암성과 같은 요새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이런 방어성은 해안을 따라서도 길게 이어져 있다. 그중에 요동반도엔 고구려 해양방어의 최전진기지인 비사성이 있다. 중국 요령성 금현, 우뚝 솟은 대흑산 정상에 비사성이 있다. 성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이는 비사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는 긴 성벽을 둘렀다. 청일 전쟁 때까지만 해도 이곳 비사성은 해군 기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단동적으로 보이는.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고구려의 비사성은 여전히 천혜의 요새로 손색이 없었다. 멀리 발해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비사성. 이 비사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확고한 해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요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로 상륙하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비사성입니다. 이 비사성을 돌파하게 되면은 요동반도 내부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압록강 하우로도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동반도 끝에 있는 비사성이 함락당하면은 고구려는 전방 방어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후방도 공격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외곽에 성이 무너진다 해도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내륙 곳곳에 적군의 발목을 잡는 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구려 수도 지반으로 가는 길목.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한 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폐왕조 산성. 1300년 전의 성벽이 이끼도 끼지 않은 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길게 늘어진 성벽의 길이는 1.2km. 고구려는 수도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국내성 북서쪽 80km 지점에 이 성을 쌓았다. 전망 좋은 이곳은 날씨가 맑을 때는 멀리 고구려의 첫 수도성인 오녀산성이 보인다고 한다. 오녀산성과 이 성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전설이 있다. 就是听我刚才说，就是乌女山，就是5个女的，她们是姊妹儿，然后发狼烟哈。今天她妹妹是不是跟她一个心眼儿呢？是没有事天晴吧，她就发上狼烟了。发狼烟之后，那边就给兵发来了。第二次吧，人就来攻这个城了，就来破这城，人就来攻。攻之后，他们赶紧又点上放上狼烟了。那晴天发狼烟，那瞅的醺亮亮的，哎呀！后来他兵一瞅吧，就是闹笑话，没来，然后这边破了，破了之后反过来呢，这个兵人家拉着那边给乌牛山又破了，没来他那边多少。 폐왕조 산성은 인근 성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갖추고 수도권의 길목을 차단하는 내륙 방어성이었다.
1300년 전 고구려의 수도 방어 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요동 지역을 지키는 방어성이 있고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곳곳에 차단성이 있다. 다시 수도권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국내성 주위로 겹겹이 차단성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수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환도산성이 있다. 환도산성은 유사시 고구려의 임시 수도가 된다. 성 안에 궁궐터가 남아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7km의) 성벽 안에는 풍부한 물과 식량 등 성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그 사람 체격이 1m 8인데요. 성벽 안쪽을 따라 있는 네모난 돌구멍은 무기를 설치하는 시설이다. 고구려군은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을 것이다.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장성을 많이 쌓습니다. 근데 장성이라는 것은 만약 한 군데만 뚫려버리면 그것을 다시 뒤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요소의 중점적인 데다가 쭉 성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깨고 들어오지 않으면 수십 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만일 안으로 들어왔다 올 때 보급로를 차단해버렸을 때 대군들은 힘을 못 쓰는 거고 오히려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난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성, 백암성, 안시성 등 요동 지역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고구려의 요동 방어성. 그리고 비사성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압록강 입구까지 빽빽히 늘어서 있는 해양 방어성. 요동 방어성과 해양 방어성이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이다. 그리고 수도로 가는 길목 곳곳에 있는 차단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도 방어성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물샐 틈 없는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천리장성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고구려를 지켜낸 가장 큰 힘이었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이렇듯 수도를 중심으로 확고한 방어 시스템이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전진기지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감으로써 고구려는 제가 서 있는 이곳 몽골 깊숙이 대흥안녕 입구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처음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과연 이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서 지두로 진출했을까요? 이 기록상으로는 분명히 고구려가